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댓글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영어로 된 아이디를 쓰셔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나의수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팔란티어 분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에 CO를 포함한 내부자 매도가 상당한 수량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의 오우너십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팔란티어는 내부자들이 소유한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인디비주얼 그리고 인사이더 합쳐서 10.35%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인사이더만 또 띄어서 봤더니 거의 6% 가까운 지분을 지금 현재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내부자들, 즉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가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일할 확률은 있다. 책임감 있게 경영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너십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현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요. 35.7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이 왜 긍정적이냐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팔란티어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아무래도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서 기관의 보유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내부자들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팁랭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부자 거래 상황에 따르면요. 팔란티어의 내부자들, 경영진은 과거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그리고 3개월 이후죠. 2023년 2월 그리고 5월, 8월 달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식을 줄이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부자들이 지니고 있는 보유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다. 자, 그런데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파는 이유는요. 그 규정 때문입니다. 내부자들은 수인 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오렌지색이 주가인데요. 과거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부자 거래랑 주가의 흐름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따라서 2023년 지난달이죠. 8월 달에 정말 많은 규모로 지금 매도가 나타났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이때 19달러를 찍었었는데요. 19달러를 찍고 나서 20달러 근처에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부자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누가 팔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매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서 가장 최근 팔란티어 경영진의 매매 현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매수는 없다. 모두 매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8월 2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요. 한두 사람이 판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양한 경영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들 입장에서도 투자자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익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 인간의 심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8월 29일 날은요. 헤더라는 사람이죠. 플라니쉑. 이분은 이제 칩 어카운팅 오피서인데요. 27,226주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식의 개수를 보시면 가지고 있던 지분의 한 3% 정도를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라이언 테일러는 좀 많이 팔았죠. 3만 주 그리고 12만 6천 주를 지금 연속으로 계속 팔고 있는데 남아있는 주식의 개수를 보니까요. 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한 30%를 이번에 정리했다. 따라서 팔란티어가 $20 가까이 갔을 때 상당히 많은 이윤을 창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 카프, 이 사람이 CEO죠. CEO는 이번에 32만 5천 주 많이 판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보시면 5,500만 주가 넘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분의 뭐 0.5%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레이저, 데이비 글레이저는요, CFO입니다.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그런 경영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7만 6천 주를 정리했는데 남아있는 주식의 개수가 38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를 정리했다. 부정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가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80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8만 5천 주, 가장 많이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에 한 7% 정도를 파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 내부자들의 거래는요, 좀 규모가 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많이 매도량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일조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11월 달 되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3개월에 한 번씩 팔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3일 만에 미국 증시가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추세는 그냥 그랬는데요. 다우존스가 특히 0.5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0.42%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0.08% 떨어지면서 거의 횡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중에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온큐를 보시면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8.34%나 올라갔거든요. 그 뒤를 보시면요, 에어비앤비가 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커다란 호재가 있었죠. 바로 S&P 500의 편입이 결정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무려 7.23%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거의 5% 가까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Look East, 따라서 동쪽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이 얘기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 쪽에서 두 가지의 호재가 발생됐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뭐 그 밖에도 파이버는 플러스 4.63, 유니티 소프트웨어 플러스 4.02, G스케일러 플러스 2.75,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플러스 2.70,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2.60, 로크 플러스 2.46, 로블록스 플러스 2.43, 줌이 2.18%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요, 주가의 흐름이 메가테크 기업들도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을 제외하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테슬라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넷플릭스가 플러스 2%,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1.49,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1.27, 애플이 플러스 0.13,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0.08% 올라가는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됐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국제 유가가 지금 점프를 했다, 그러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공공의 적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들의 감산을 연장한다라는 좋지 않은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화요일 날 점프를 했다, 2.7%나 올라가면서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동시에 그들의 감산을 연장한다라는 좋지 않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 말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나이맥스 크루드 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WTI라고 부르는 거죠. WTI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10월 달 선물 기준으로 2.27, 따라서 2.7%나 올라갔고요. 배럴당 가격은 8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를 봐도 여기 보시면 2.2%가 올라가면서 배럴당 가격이 드디어 9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91.08.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한번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요, 6월달 이후에 지금 크루드 가격은 30%나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제 발표된 CNBC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오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다. 좋지 않은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요.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지 않은 직접적인 악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어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점프를 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코노믹 아웃룩, 다가오는 미래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유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잦아든다는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고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CNBC 쇼 호스트 짐 크레이머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지금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CNBC의 유명 쇼 호스트 짐 크레이머가 화요일날 얘기하기를 지금 라이징 본드 일드,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한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방법이 없다, 상승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면요. 거의 쥐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이 근처에서 반드시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나 커진다. 따라서 리세션을 피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다 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상을 막고 또 하나 리세션이 발생하는 걸 막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나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이 이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경제의 상황을 봐도 시클리칼, 따라서 경기 순환주의 모습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짐 크레이머는요.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짐 크레이머가 주장하기를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정반대 의견을 또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이라는 전문가인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국채 금리가 점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종말을 예고하진 않는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데스 투 에퀴티, 주식시장의 죽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것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의 의견입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컴퍼니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에피션시, 효율성이죠.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에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과거에는 주싱을 했다. 주싱은 이렇게 짜내는 겁니다. 짜내서 주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어닝을 짜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바이백을 한다거나, 바이백을 하면요. 주식의 개수가 줄기 때문에 어닝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대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일구어 왔다. 따라서 편법을 써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건강한 방법으로 성장을 해온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러한 편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들이 결국은 포커스를 다시 효율성에 맞추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최근에 기업들은 새로운 도구를 확보하게 됐다. 그게 바로 AI,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본격화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라마니아는 또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자신이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프로덕티비티, 기업들의 생산성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러한 생산성의 증대로 인해서요, 불장, 상승장이 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실험적인 시기를 지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QE,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지로 금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리얼 레이트이 나오는데요, 실질 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질 금리는요,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금리는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 따라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유가 지로금리 아니면 양적 완화 때문에 일어났던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그런 것이 모두 정리가 됐죠. 따라서 이제 효율성, 생산성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정상적인 상황이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시장의 상승률은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로금리도 없고 양적 완화도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나타나는 성장, 이제부터 나타나는 수익은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정말 실적 장세다. 실적이 좋은 기업,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러한 수익은 리얼이다, 정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 5월 달에 스무라마니아는요, 그녀의 S&P 500 목표 주가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7.5%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가장 낮은 수치가 4,300, 높으면 4,6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 얘기는요,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서여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비지빌리티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연준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이제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점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멀지 않은 미래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연준이 이제 일을 거의 다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hort rate, 지금 그 국채금리, 특히 이제 단기 국채가 5%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는요, 이제부터는 드디어 다운턴이 나타날 것이다.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따라서 주식시장에는요, 긍정적인 영향이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읽어본 기사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브라마니안이라는 전문가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기업들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이 계속 증대되면서 실질적인 어닝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불장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한 가지의 툴을 더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따르면 AI는 버블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AI의 혁명이 진행될 것이고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AI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천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주식시장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주가의 흐름이 올해 들어서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이유는 인공지능과 연관이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많은 공포감이 형성되고 있다. 버블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번 랠리는 저스티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베네핏, 혜택과 수익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랠리를 2023년 들어서 보여왔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가냐면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공지능의 최고의 주자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나 빨리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요, 강력한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크 섹터의 밸류에이션은요, 스트레치가 아니다.
그 얘기는 지나치게 올라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랑 비교해서 그러냐면 버블 피어리엇, 따라서 닷컴 버블 같은 과거에 있었던 급상승 장에 비교해 보면요,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리 위너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좋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때랑 비교했을 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는 너무나 양호하고요. 또한 Return on Investment, 우리가 ROI라고 부르는 거죠. 이 기업들은요, ROI가 너무나 높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테크놀로지 사이클,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뉴 테크놀로지의 early stage, 초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월스트리트뱅크,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7 트릴리언, 7조 달러죠. 7조 달러나 애뉴얼 글로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가 향상할 것이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는 우리가 보통 GDP라고 부르는 거죠. GDP가 다가오는 10년 동안요, 인공지능 때문에 7조 달러가 추가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하면서 골드만삭스는요, 11가지의 인공지능 수혜주를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산업 쪽에서 인공지능이 활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산업 분야는 당연히 반도체겠죠. 반도체가 없는 인공지능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에는 3가지의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죠.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3대 클라우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인파우드 유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 세 번째는 어도비, 네 번째는 서비스나우, 마지막으로 인투잇, 이렇게 5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11가지의 인공지능 수혜주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어본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다가오는 미래의 글로벌 경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은요, 결국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도체 기업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지겠죠.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고 있는 TSMC, 그리고 TSMC의 장비를 제공하는 ASML, 이 세 기업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때마침 ASML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ASML의 CEO가 얘기하기를 첫 번째 파일럿 EUV는 우리가 보통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거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파일럿, 시범으로 이제 하나 만드는 견본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올해 안에 출시가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ASML 홀딩즈의 CEO인 피터 웨넥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런칭을 할 것이다. 첫 번째 시범용으로 지금 만드는 노광 장비, 새로운 형태의 노광 장비를 얘기하는데요. 원래 계획된 것처럼 올해까지는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 출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서플라이어들, 공급 업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스케줄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출시되는 장비, 노광 장비는요, 사이즈가 트럭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커다란 장비죠. 그리고 가격도 대단합니다. 300밀리언 유로인데요. 미화로는 무려 321밀리언 달러다. 따라서 3억 2,1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일단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런 장비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U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극자외선 노광 장비다. 이렇게 부르는 기술력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SML은 이미 EUV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장비에 비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장비는요, 훨씬
훨씬 더 속도가 빠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이번에 소개가 된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추가적으로 웨닉이라는 CEO가 발표하기를요. 올해까지는 ASML의 매출 중에 대부분을 아마도 전 버전에 따라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노광 장비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추세가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막 그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는 EUV 장비가 내년부터는 아마 더 많은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는 거죠. 없어서 못 파는 장비가 바로 EUV잖아요. 내년부터는 많은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격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ASML의 매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죠. 인텔 그리고 삼성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파운드리 기업 3개는요. 이미 ASML의 장비를 이용하는 고객사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새로운 버전의 EUV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ASML의 장비가 계속해서 그 기능이 향상되고 있으면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양산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RSI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RSI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죠. 특정 종목이 지나치게 뜨겁거나 아니면 과매도된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자, CNBC에서 이번에 글로벌 주식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뜨겁고 또 어떤 종목이 지나치게 많이 매도됐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유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Relative Strength Index 우리가 줄여서 RSI라고 부르는 거고요. RSI는 측정을 해준다. Magnitude 그리고 스피드를 얘기합니다. 특정 주식이요. 과거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폭으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 RS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RSI를 이용을 해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결정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 종목이 지나치게 과매수되거나 과매도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평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14일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14day RSI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너무나 단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잉 오퍼추니티다.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RSI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지나치게 과열화됐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 CNBC 프로에서 스크린을 했습니다. 주식을 선별했다는 거죠. 어떤 주식을 상대로 선별을 했냐면 MSCI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스톡 따라서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상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과매도되거나 과매수된 종목을 우리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14day RSI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준이 있는데요. 10 빌리언 이상 되는 따라서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 되는 규모가 있는 기업만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주들은 너무나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RSI 지수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처음으로 오버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나치게 과매도됐다. 지나치게 빠른 시간에 너무나 많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위에 있는 ADN 같은 경우는요. 14day RSI가 5.3입니다. 따라서 30 밑으로만 떨어져도 과매도인데 지나치게 과매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이 주식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35.5%가 바이 즉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목표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거의 4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RSI가 낮은 종목은 달러출이고요. 13.1이라는 굉장히 낮은 RSI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매수 의견은 35.7% 그리고 상승 여력은 29.2%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스바겐이고요. 네 번째 CVS가 나오죠. 다섯 번째 C리미티드입니다. C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RSI가 15까지 떨어져 있고요. 현재 애널리스트 중에 52.8%가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무려 80% 가까운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 역시도 RSI 지수가 17.1에 불과하고요. 현재 바이 레이팅은 26%. 따라서 매수 의견을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상승 여력도 13%에 불과합니다. 밑에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보이고요.
있고요. 시티그룹이 22.2, JP모간 25.2, BMW가 25.5.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주가가 너무나 빨리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한 군데를 더 봐야겠죠. 이번엔 오버봇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열화된 이런 현상을 보이는 종목들이죠. 첫 번째로 RSI 지수가 96을 넘어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호라이즌 테라피틱스입니다. 보시면 96.5고요. 바이레이팅은 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팔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상승 여력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종목은 극단적으로 과매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플렁크입니다. 스플렁크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너무 좋았죠. 따라서 RSI 지수가 92.9까지 상승해 있고요. 바이레이팅은 47.6%, 목표 주가까지도 거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BYD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이죠. 90.6까지 RSI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레이팅은 무려 86.4%나 됩니다.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 13%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소프트뱅크가 89, UBS가 82.7, IBM이 79.5고요. 델테크놀로지가 78.6, 앨범알이 77.2, 마지막으로 시스코가 77.2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리오틴도가 77.1로 굉장히 높은 RSI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주식들은요, 대체적으로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RSI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 보시면 모멘텀이 있잖아요. 모멘텀을 클릭하시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시면 RSI 지수를 쉽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찍은 것이 2023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RSI 지수를 보시면요. 24.94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30미까지 RSI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73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RSI 지수가 지나치게 올라간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동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가장 낮은 시점이 여기였죠.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찍었는데요. RSI 지수를 보시면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9.54였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88.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죠. 자, 그런데 그리고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여기 역시도 떨어지기 전에 72.37이었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는데 70.6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0.63을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급락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데요. 반등 시점이 RSI가 27.4였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요, 정말로 RSI 지수를 살펴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70을 넘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졌고요. 30 밑으로 RSI가 떨어지면 여지없이 반등을 도모했다.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이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실 때 좀 RSI 지수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활동 하시다가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제가 방송에서 좀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요, 제가 요즘에 하는 것처럼 방송 초반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